미국이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키옥시아, 옛날 도시바 반도체죠. 도시바 반도체 인수를 노린다. 미국 회사거든요. 이쪽은 일본이긴 한데 SK 하이닉스가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 미국, 일본의 연합회사입니다. 반도체 연합회사인데 미국 회사가 사겠다. 그럼 저 키옥시아라는 도시바 메모리라는 데가 뭐 하는 회사냐? 낸드 플래시 만드는 데죠. 비활성 메모리, 저장이 가능한 메모리를 얘기하는데 저장이 가능한 비활성한 메모리,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CD, 롬, Read Only 메모리죠. 한번 쓰면 못 지웁니다. 읽기만 해요. 저장은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집집마다 있었죠. 뭐가 있었냐? 요거 있었죠, 요거. 굽는 거. CD 굽는 거. 00년생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저 CD 굽는 기계가 있었어요. 저게 없으면 조금 불편했어. CD를 구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구면 대신에 못 지우고 읽기만 했죠. 이게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인데 플래시 메모리도 복잡하니까 알 필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낸드 플래시라는 것도 저렇게 비휘발성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는 건데 뭐 USB, 디카, 뭐 MP3, 요즘 SSD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그런 데서도 많이 쓰이죠. 요게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텔 같은 거 인텔 랜드를 10주에 샀잖아요. 야 지금 신의 한 수라고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이닉스가 살 때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D램 빼고 랜드 같은 경우에 한국 대 미국이거든요. 이게 미국 회사예요. 마이크론, 뭐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한국이 여기도 인텔. 그래서 요렇게가 미국이고 요로 두 개가 한국이어서 거의 40대 42 한국 대 미국이고 22 일본이었습니다. 황금 비율이 어떻게 보면 미국 40, 한국 40, 일본 20. 근데 문제는 한국이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얘를 샀어요. 그래서 미국 30이 안 되죠. 미국 27, 한국이 거의 50이 갔죠. 그리고 일본인데 문제는 여기 지분도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8대2나 7대3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얘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잘라가면은 한 5대5나 6대4 정도가 되니까 이거를 지금 잘라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3자 구도나 한국과 미국의 양자 구도 정도로 가야 지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저 키옥시아랑 도시바 반도체라는 경우에는 지금 지분을 팔지 정말로 웨스턴 디지털이나 저기 마이크론에 팔지 아니면 상장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3, 4위, 5위 하는 기업들이 위에 있는 기업을 사서 한국 대 미국의 어떤 이런 메모리 시장을 유지한다든지 미국 쪽으로 뭔가 가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잠깐 옛날 얘기 드리면 도시바 반도체가 이거죠. 옛날에 기억나지만 도시바가 원자력 발전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내면서 원자력에 올인하던 도시바가 나락으로 갑니다. 2011년에. 일본 역사상 최대 손실 내죠. 이때 막 거의 막 9조? 10조 이렇게 적자를 나면서 도시바가 날아가면서 도시바 반도체를 매각해서 지금 저렇게 매각 물건으로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랜드 메모리 시장이라는 곳이 아직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공급자의 치킨 게임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말고 전부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워낙 비중이 높고 단가가 낮으니까 살아남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적자여서 지금도 치킨 게임인데다가 작년에 삼성이 여기다가 8조를 넣어서 작년 여름에 그런 말 많이 나왔어요. 야, 랜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해서 애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6개나 있거든요. 경쟁자가. 한두 개 없어서 지금 D램처럼 3자 구도 또는 4자 구도로 가면 경쟁자가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여파인지 몰라도 인텔이 갔고요. 작년에 인텔이 하이닉스가 가면서 인텔이 갔고 키옥시아도 거의 갔죠. 지금 매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랄까 3자 구도 또는 4자 구도로 가는 거여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이게 치킨 게임의 결과로 경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미국이 발표합니다. 반도체 제조에 56조 원을 넣겠다. 4월 1일이거든요. 2000조짜리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거기다가 반도체 제조 만드는 거에 56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인텔이 미 의회에 가서 반도체는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텔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뜬금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신문 봐서 아시겠지만 백악관이 삼성 관계자를 기업들을 전부 초청한 거긴 하지만 삼성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공급난을 논의를 위해서 삼성을 불렀다. 그 와중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키옥시아를 사겠다는 거죠. 안 움직이던 인텔도 움직이더니 메모리 쪽에 있는 이쪽은 비메모리고 이쪽은 메모리 쪽에 있는 애들도 뭔가 들썩들썩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바이든 정부도 반도체는 안보 이슈다. 이거는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 생각하는 반도체군 기존에는 이랬어요. 비메모리는 미국, 뭐 인텔 설계 돈 되는 거 인텔이나 뭐 AMD, 엔비디아, 퀄컴 이런 애들이 설계를 하고 비메모리 꽉 잡고 있고 메모리 뭐 값싼 거니까 한국 그래 한국 뭐 우리 조금 있잖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데 있으니까 한국 좀 많이 먹고 미국이 조금 나눠 갖고 위탁 생산은 뭐 위탁 생산하는 거 이거 옛날에 뭐 그거 아이가 대만 한국 아시아 하고
이게 반도체 공급망 구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부터 위에 아래까지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반도체를 이제 중국하고 싸움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야 인텔 넣자. 이거 넣자는 거고 메모리 야 이거 안 돼. 넣자는 거죠 이쪽도. 마이크론이나 WD가 들어가서 이 뭔가 경쟁이거나 자기네들 공급망을 늘려야 된다는. 그럼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반도체 공급망이 실제로 예전에 이거였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대체를 하려고 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TSMC 회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자립에 나서는 건 비현실적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경제적으로.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물론 TSMC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은 실질 수요보다 크다. 이미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 능력 충분해. 다만 미중 니들이 싸우니까 양쪽에서 못 움직이게 하니까 지금 양쪽 수요가 다 안 되는 거야. 그게 불확실한 거다라고 TSMC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이 그러기 때문에 그 1,000억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10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뭐 말은 저렇게 하면서 충분하다 그러면서 지들은 뒤로 이런 거 발표하고 앞으로 3년간 1년에 30조씩 붓겠다. 게다가 어디다?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미국의 공장을 6개를 짓겠다. 자기들은 그쪽 편이라는 걸 확실히 들고 있는데 중국은 이번에 양회라는 걸 했습니다. 중국 2021 양회. 기술 자립을 외쳤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앞으로 한 해에 400조 이상을 기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걸 더 크게 증가시키겠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커찬 총리가 10년 마일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10년 마일검, 뭐 독고구검도 아니고 야, 이게 무슨 영문에 나오는 뭐 항용 18장이 생각나는데 10년 마일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구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10년간 검 하나에 매진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독고구검이 되겠다는 거죠. 장무기가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를 굴길하겠다. 2035년에 미국을 넘는 혁신형 국가가 되겠다라고 이번에 2021년 양회에 선언을 했는데 한마디로 10년간 칼 한 자루를 간다는 각오로 반도체에 매진을 할 거고 지금 2025년까지 전체 규모가 1,700조 원. 아까 미국은 뭐 2,000조 원짜리 발표했잖아요. 질 수 없다는 거죠. 2025년까지 1,700조 원짜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게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2,000조, 야, 차이나도 1,700조. 지금 양쪽이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반도체 자립에 470조 필요하다. 그리고 또 모두가 반도체 공급망을 다 가지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미국도 400조, 500조 되고 중국도 300조고 유럽도 몇백조고 일본도 몇백조고 합해 1,500조가 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냐? TSMC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둘이 머리 박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돈, 노 그건 이제 머릿속에서 떠났죠. 쟤를 어떻게 죽일 거냐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옛날에 봤던 야 이거 달에 왜 보내나. 이거 달에 보내는 게 경제적으로 이게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백조가 들어갔죠. 이거 도대체 달에 저걸 왜 보내나. 그거 돌 가져오면 이게 황금도 아닐 텐데 하여튼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보냈다는 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게 인공위성 이름이죠. 소련이 1957년에 세계 그 누구보다 인공위성을 빨리 보내. 미국이 여기서 엄청난 쇼크를 받죠. 미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뭐지? 내 머리 위에 소련의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게 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미국에 와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파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인공위성이 세계 최초로 발사됐고 머리 위에 소련의 인공위성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과학자들이 미국 땅에서 괴성을 지르며 자축했다.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의 안색이 변하면서 자존심이 땅 끝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처참하게 무너진 미국의 자존심.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미국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파괴한 역사적인 사례라 그러는데 게다가 문제가 저걸 보고 미국이 열받아서 저게 몇 년도였죠? 1957년도였죠? 안 되겠다. 57년 12월 6일 2달 뒤에 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정치인들은 똑같아. 뭘 제대로 하고 해야지. 2달 만에 해내라는 거죠. 2달 만에. 2달 만에 야 발사 좀 해봐. 막 찔러갖고 뭔가를 쏴요. 이게 전국에 생중계를 합니다. 이게 뱅가드 발사에 도전을 합니다. 또 어떻게 됐냐? 이런 또 역사적인 사건은 안 볼 수 없죠. During the year, and the United States promptly announced them. The first and most spectacular of these 한 요만큼 떴다가 땅에서 한 요만큼 떴다가 이게 저게 저렇게 돼요. 이게 다행히 사람은 안 타고 있었죠. 사람 안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2달 만에 뭐 좀 해보려다가 정치인들이 이게 뭐 제대로 하고 해야지 마음 급하니까 저거 해갖고 저게 저렇게 실패하니까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물론 뒤에 이제 발사하긴 했는데 1958년에 나사를 만들려. 반드시 이기겠다. 지금 돈이 문제냐? 쟤네 쐈는데 지금?
나사를 만들고 반드시 이기겠다. 우린 이기리라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나사를 만들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더 충격적인 게 1961년에 소련이 유리 가가린을 인류 최초로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해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주 유영에 성공하죠. 그 유리 가가린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지구는 뭐 파랗다는 둥. 뭐 가서 이렇게 Earth is blue. 아메리카들이 너희들이 이거 못 봤지? 내가 세계 최초로 본 소련의 가가린이야? 이러면서 하니까 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죠. 1961년인데 우리 건 지금 폭발하고 생겼는데 야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유명한 1961년 5월에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 대통령이 한마디 하죠. 아폴로 계획.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너희는 겨우 지구 여기 보냈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퍼붓겠다. 우리는 GDP의 1%에 가까운 돈을 넣어서 나사에 있는 애들을 나사에서 세계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 그게 유명한 연설입니다. 5초만 보면 For a great new American enterprise. Time for this nation to take a clearly leading role in space achievement. 나왔죠 지금.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뒤에 조금 더 나오는데 이제 기니까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보내겠다는 건데 뭐 돈은 안 되지만 보내는 거죠. 실제로 저걸 발표한 다음에 보내죠. 아직도 음모론이 횡행하는 뭐 달에 보냈는데 왜 뭐 깃발이 휘날린 자는 등 뭐 이런 음모론이 횡행하는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 번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기 때문에 뭐 한 인간에게는 뭐 작은 걸음이라는 둥, 뭐 유리 가가린이 뭐 지구는 파랗다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질 수 없죠. 그래서 뭐 위대한 도약이라는 둥, 작은 걸음이라는 둥 이러면서 발자국 찍어서 이거 수십 조짜리 발자국입니다.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그 찍은 다음에 그거 봤냐 말이야. 지구는 파랗다 뭐 이딴 소리 말고 위대한 도약을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자존심을 살리죠. 그리고 소련은 서로 이렇게 돈 발라 때리기 하다가 망하죠. 예. 여기는 치트키 고 하는 건데 그 쇼미더머니 쳐놓고 윤정기 돌리면서 하는 건데 그걸 몰랐죠 소련은. 얘네도 지 돈으로 하는 줄 알고 같이 때리다가 알고 보니까 여기는 지 돈으로 한 게 아니죠. 윤정기 돌려서 이게 돈이야라고 하는 거였고 깜빡 속아서 했다가 망하죠. 그 외환 날아가고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비슷하죠. 뭐 바이든 이번에 2,000조짜리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마디 했어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하는 거다. 투자 목표는 뭡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거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행동하는 건 미국이 미래를 이긴 순간 마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가서 착륙할 그 순간 이 길이라 했더니 진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림처럼. 미국이 미래를 이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를 나중에 50년 뒤의 사람들은 지금 슈커홀드 하듯이 다시 얘기할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 돈 중에 반도체 제조를 위해 55조짜리 프로젝트를 넣는 거고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 만들겠다 그러고 WG나 마이크론이 웨스턴 디지털의 마이크론이 메모리에서 갑자기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지금 안 봐도 그 왠지 미국 정부하고 뭔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가서 지금 뭐 말이야 다른 뭐 돈이 돼서 보냈나? 게다가 저 끝이 아니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야 이건 보면서 야 등이 쎄했는데 몇 주 내에 또 다른 부양안을 발표하겠다. 미국인 가족 계획. 그러면은 3,000조에서 4,000조가 될 거다. 중국이 아까 1,700조라며 안 된다는 거죠. 돈 발라 때리게 하면은 우리는 4,000조를 받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1,700조 어우 야 너희 달러 있어? 우리 찍으면 되는데 4,000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 더 한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거 돈으로 뿌리면 되는 거니까. 아 물론 뭐 돈으로 찍기도 하고 증세도 하죠. 어디나 뭐 세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당연히 왜 반도체 하는 건 뻔하죠. 뭐 옛날에 바이든 아저씨가 이거 들고 나왔을 때 끝났던 거죠. 반도체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21세기 뭐 편자에 뭐 말에 다리에 끼는 편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거죠. 코로나 이후 우리의 디지털 점유 시간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로 넘어갔죠. 모든 거를 디지털로 해결하는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이 디지털로 모든 거를 바꿔가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굉장히 많은 걸 이 디지털로 바꿔나가는 자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 반도체하고 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메타버스 하면서 얘기했지만 디지털을 통한 일상이 왠지 눈앞에 와 보이는 것 같고 저게 실제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가 저렇게 돌아가려면은 뭐 당연히 클라우드나 이런 뭐 5G나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겠죠. 과거에는 이런 속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사이클 옛날에 얘기가 나왔던 게 투자액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거죠. 저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바이든 아저씨 같은 경우도 저기다 발 맞춘다는 건데 저건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메타버스가 됐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한 번 더 온다면 이건 멀었겠죠? 한 번 더 온다면 진짜 이게 되면 한 번 더 오겠죠?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올지.
제가 타보기도 했는데 무서워서 손은 뭐 놓는 걸 못했다. 요게 오면은 뭐 다시 한번 그게 오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시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듯한 이거 지금 이거는 옛날에 물론 정말 뭐 달에 보내는 뜬금없는 거였지만 실제 중요한 산업의 쌀을 갖고 뭐 돈바라 때리기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1700조냐 4000조냐를 하고 있는 그런 틈바귀 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하필 또 반도체 올인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잘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음모론 알게 있더라고요. 뭐 이게 흔들린다는 둥, 뭐 깃발이 흔들린다는 둥, 뭐 내려앉았는데 연기가 많이 안 났다는 둥. 저도 어디서 봤습니다. 그 음모 유튜브 잘못 누르니까 계속 그거만 떠. 무슨 여기 연기가 안 났다는 건 뭐야? 이 생각보다. 앉았는데 먼지가 자욱해야 되는데 먼지가 별로 없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다 보면 솔깃한데 잘 듣다 보면 또 말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따뜻한 봄날 건강 챙기시고 다음 주도 따뜻하고 좋은 날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안녕 들어가세요.